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다 바지 사장 이야기였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일어난 일 있잖아. 이 새끼는 그냥 맨날 술만 먹고 있어. 그러면 김건희가 다 해.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봐. 하면 가서 덜렁덜렁 만나고 했던 것이 국정이었던 거예요. 자, 몸통으로 가면요. 지금 김건희가 오늘 나온 건데요.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조사해달라는데.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조사해달라. 이게 지금 김건희가 나온 이야기가 어제 나왔던 거랑 오늘 나왔던 게 좀 내용이 다른데요. 지금 김건희의 의견서 혐의별 분리 조사해달라.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끝내달라. 조사일 간 3, 4일의 휴식을 보장해달라. 소환 일정 미리 통지해달라. 야, 진짜 이거는 뭐, 야, 상전도 이런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아니, 태영 청장 뭐 하고 있어요? 빨리 출동하세요. 아크로피스타 빨리 갖고 잡아오세요. 진짜 김건희는 삭발부터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말이 필요 없어, 이거는. 이게 지금 뭐 염장 지르는 거 뭐야?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혐의별 분리조사 저거 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하루에 하나씩만 해달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에 하나가 아니라 하루 하나 가지고 며칠씩 걸려야 될 일인데 사실 이것도 특검의 기간 동안에만 어떻게 해서든지 뭉개보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지연 전략입니다. 시간을 길게 끄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할 때 수사 쇼핑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 여자는 지금 수사 쇼핑하고 있는 거야. 내가 고르고 싶으면 고르겠다는 거잖아. 한 번 조사받고 그것도 6시까지만 하고 3, 4일 보장하고 또 불러달라 이렇게. 근데 본인이 그렇게 정말 추노처럼 쫓아다니면서 그 수사받게 했던 조국 장관이나 뭐 정경심 교수나 이런 사람들 조사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김건희가 다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때 그 정부에서 그때 그 검찰총장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 본인이 지금 죗값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정경심 교수 그 아픈 분을 17시간씩인가 조사하고 그 지랄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장기간 조사받기 어려우니 혐의별로 나눠서 조사받고 싶다. 쇼핑이네요. 요건 실컷 저건 이렇게 해줘. 별도 특검 쪽에서는 그랬어요. 별도 협의는 불필요해. 나오라는 대로 나와 이런 느낌이에요. 일반 혐의자 조사할 때, 일반 피의자 조사할 때와 똑같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차 다루듯이 해주세요. 니들 잘 하잖아. 네. 야 진짜 이게 죄를 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정치 탄압받고 있어. 그 이야기예요.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윤석열이 그랬잖아. 정치 탄압은 나로 족하다고. 우리 몸통 씨. 여러분 그 김건희 조사하면 기억 안 나세요?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받았던 거 기억 안 납니까? 검찰청도 아니고 어디 경호안전교육원에 들어가서 방문 조사해가지고 핸드폰 다 뺏겼던 검사들. 그 다음에 나오라고 하니까 불출석하고 하다가 결국엔 병원에 입원까지 해서 지금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저렇게 해놓은 말이 있어서 검찰 수사 안 받을 거야. 대신에 특검 출범하면 나올게. 이렇게 됐는데 나오고 나니까 이제 요구하는 게 엄청 많아지는 거죠. 징역 20년짜리라니까요. 네, 뭐 2주 정도의 텀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저렇게 말이 많으면 그 계속해서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 날에 어떻게 나갈 수 없을 환경을 지금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조건을 던지는 거죠. 국민들 감정은 어떤 거냐면은 머리채 끌고 나와야 돼요. 그럼요. 그렇게 하고 못 싶어요. 나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긴급 체포 해갖고 구치소에서 왔다 갔다 해서 조사받으면 금방 한 3, 4일이면 조사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럼 빨리빨리 사법 처리해야죠. 자, 근데 이제 우리 마차님이 좋아할 만한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나토 순방 장신구 지인한테 빌린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그 굉장히 고가의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빌렸다. 지난 순방 때는 빌렸다고 거짓말을 했었죠.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대통령실 윤석열의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메시지인데 이제 와서 빌린 거 아니다라면 본인 거라는 얘기예요, 보여.
이제 당시에도 말이 많았었는데 저게 현지에서 또 빌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현지에서 빌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이 여러 번 나오긴 하는데 까르띠에 팔찌 1,500만 원대짜리 거 하나, 그리고 저 때는 까르띠에 팔찌 말고도 지금 또 보이는 팔찌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반 클리프 아펠의 저 목걸이인데 저 목걸이가 이제 당시에는 6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8,500만 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이제 뭐 본인들이 올려놓은 그 뭐죠? 통화 이거 원화 환율이 오르면서 8,500만 원까지 되는 거고, 저게 지금 사이즈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저 목걸이가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모델인데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사이즈가 2개인데 저거는 작은 사이즈가 맞습니다. 큰 사이즈를 보시려면 지난번에 저희가 새날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리게 했었는데 그 찰스 왕, 지금 왕이죠. 찰스 왕의 부인 카밀라가 좀 하고 나와요. 그렇게 영국의 왕족들이 하고 나왔을 때나 라지 사이즈가 그때 여러분들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언니가 통일교에서 선물 받은 거는 스몰 사이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재산 신고도 안 돼 있는 제품이었잖아요. 보시다시피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은 재산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빌린 것도 아니면 뭐야? 도벽이 있나? 뭐 진짜 훔친 거야 이거? 정답 훔친 것 같다. 이거 도벽이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저 때도 제가 전 의원님한테 듣기로는 반클리프 아펠 매장에서 본인도 들었다라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게 김건희가 와서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저도 전해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나 이런 것들이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렇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취재해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7만 5천 원으로 140군데 넘는 음식점과 찻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인데 저 6천만 원짜리 8,500만 원짜리면 제가 봤을 때는 30군데 명품숍만 압수수색해도 다 나옵니다. 맞아요. 저거는 저 반클리프 아펠 저 매장의 직원들을 수사하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건희 측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우리 마차님을 우리 방송 중에 했던 멘트 하나 리모델링 한 것 같다. 얼굴 리모델링. 그 이야기로 고소고발했어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수사받고 캐비넷에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저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저 지인한테 빌린 거라고, 저거는 김건희 이야기가 없었으면 대통령이 저렇게 해명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나는 이거 빌린 거다라고 해명을 했을 때 김건희가 굉장히 화를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저런 거를 빌리는 여자로 만들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아니 뭐 그럼 그때 그러면 다시 정정을 하죠. 왜 여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대통령실 해명이 틀렸다고 그래? 정정하는 걸 주위에서 막 말렸겠죠. 이것도 이제 특검이 들여다 보겠다 이거고요. 재밌는 게 이게 있어. 오늘의 메인 타이틀일 수도 있는데 김건희가 나토 가서 명품 매장 쇼핑하던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보면 창피합니다. 창피해. 근데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김건희가 국고에 손댔다는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어 보여. 하나씩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 거 먼저 보여줘봐요 일단. 아까 지금 네, 저거요. 잠깐. 저희부터 먼저 마무리하시고. 네, 원래 사실 지금 우리가 목걸이와 귀걸이 이런 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김건희가 이제 공식 석상에 그 거의 초반대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슈가 됐었던 자켓이 있죠. 저 노란색 디올 자켓입니다. 그 최초에 이제 검수한 게 아니라 완전히 명품 중독이었다 보여준 게 오른쪽 저 네, 맞아요. 옷이에요. 저 노란색. 근데 저게 당시에 한국에서 미발매된 옷이었었기 때문에 저 자켓이 거의 630만 원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엄청 비싸네. 네, 굉장히 비싼 거였고 지금 옆에 나와 있는 모델로 보이는 사람이 팔레르모라고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자 저쪽에서는 좀 재벌급으로 알려져 있는 인플루언서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을 굉장히 김건희가 또 따라한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 초록색 치마는 당시에도 저거 프라다인 것 같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렇게 미발매된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자켓을 구해서 입을 만큼 저렇게 편의를 봐주거나 했던 사람,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저거를 쇼핑을 했었다면 인명
취임한 후에 했던 돈을 어디에다 썼을 거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그 이야기예요. 많아진다는 그 거죠. 이야기.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김건희는 고가의 물건을 뇌물로 받거나 아니면 세금을 이용해서 샀다는 게 정설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검이 영리한 거예요.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 단독이 하나 있었죠. JTBC 호객당해서 명품 매장에 김건희 국고 사적 이용 여부도 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검이 딱 봤을 때 요거는 김건희가 세금을 이용해서 쇼핑한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관을 거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의심이 풀리는 건데 자 그때 당시에 해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지나가던 길에 매장 측에 권유가 있어 들렀을 뿐 물건을 사진 않았다. 사지도 않을 건데 왜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간에 외교 일정에는 다 그 일정이 공식적으로 짜여져 있지 않은 일정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사지 않고 들어갔으면 솔직히 도벽분이 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나갈 뻔했는데 리투아니아의 언론이 저걸 폭로를 하죠. 김건희가 리투아니아 가장 유명한 누리 매장 쇼핑했다고. 사실 저걸 발견할 때도 저게 이제 거의 초반에 순방을 간 거였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외신을 계속 뒤지다가 김건희로 사진을 떴을 때 저 리투아니아 매체에서 먼저 저게 사진을 떴거든요. 근데 너무 그 당시에도 저게 저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일이야? 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원모 와이프가 따라가서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그 자생한방병원 딸내미 신지연이 저기를 미리 한번 갔다 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명품 답사를 쇼핑 갔다 좀 왔는 해본 거죠. 사람. 네. 아. 그래서 미리 보냈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리투아니아에서 사면 싼 아이템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리투아니아에서 구할 수 있다거나 자, 이런 거. 그렇지. 근데 공식적으로 소위 말하면 특활비기일 수도 있고 대통령실에 남아도는 세금 기억 안 나세요?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건진한테 관봉 5천만 원 그냥 뚝 던져주는 거는 다 그거 세금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장면 중에 지금 이제 저기에 뭐 조 과장이네 뭐 김건희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어떤 물건을 샀나요? 모든 것을 알지만 말해줄 순 없습니다. 명품 매장의 직원이 한 말을 샀다는 거잖아요. 안 샀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샀으면 안 샀다고 할 텐데 저게 너무 웃겼었죠. 그리고 저 편집 매장 저기가 어디인지를 제 친구가 가이드를 하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조용한 마을이라서 저런 매장에도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저렇게 몰려다니면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저기 가서 뭘 샀을까? 저기서 살 수 있는 거는 한국에서도 살 수 있는데 저기서 샀다면 뭔가 다른 혜택이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 샀을 거다라는 의심을 쉽게 한다는 표현하면 저 아까 그 김지호 대변인 이야기했지만 법가 78,0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얘네들한테 그게 없는 거야. 실제로 김건희가 자기 돈 주고 샀겠냐고 경호원들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경호원들이 쇼핑하던 무슨 그 백 들고 나오던 장면도 그때 한번 잡혔었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래서 이제 이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비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비선 한번 보세요. 아까 말한 자생 한방병원 네. 저 신모 저게 신지연. 이제 저게 이제 1호기 탔던 바로 그 사람이고 네, 이원모의 아까 그 부인. 전 사진에서 조 과장이라고 했던 게 지금 조연경. 그 당시 이제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던 조영경, 그다음에 정지원이, 유경옥이 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갔던 문고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지금 김건희의 차명 회사로 의심되는 곳에 지금 대리를 운영했던 김혜성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가운데 3명 집사는 코바나 콘텐츠 할 때부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진짜 문고리로 그러니까 앞서서 봤던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한다거나 이럴 때 중간중간에 다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들이 바로 새벽 1시에서 2시 한남동 편의점을 배회하던 김건희가 배회하던 그 측근 중에 측근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요. 아까 보여드렸던 조영경이, 정지원이, 유경옥이 전부 다 지금 소환 통보를 했어요. 나와라. 근데 쟤네들은 그럼 주진우처럼 윤석열 손절하듯이 안 할까요? 자기들 책임을 줄여야 되니까, 죄를 줄여야 되니까 김건희라고 다 봅니다. 그 과정에서
그 명품 매장의 쇼핑은 무슨 돈으로 해서까지 다 나옵니다. 이제 김건희 성격상 자기 돈으로 샀을 가능성이 0이라니까. 여러분 그렇다시피요. 우리가 이제 의문이 풀린 게 그다음 하나 더 보여주시면 지금 저기 저 자생 한방병원 신모 씨 있잖아요. 저 민간인 탑승 지금 본격 수사에 들어갔어요. 저는 저걸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막 상상을 해보면은 저 리투아니아 같은 작은 나라의 명품샵을 저기가 형제가 운영을 하는 곳인데 저기에만 5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답사까지 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뭔가 이제 깡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현금을 받아오거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비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일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 신지연 네. 이거는 이거 있잖아요. 민간인한테 공무원의 자격을 부여해버린 사건이거든요. 쇼핑을 위해서는 지금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의문이 풀렸다는 건 이거예요. 윤석열 정부 1, 2년차 주요 ABB 내역 한번 보세요. 대통령실 이제는 그렇다 쳐. 해외 순방 예교에 532억을 더 썼단 말이야. 저 돈을 어디다 썼는지가 이제 의문이 풀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뭐 했길래? 왜냐하면 또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나 이런 거를 일절하지 않잖아요. 그냥 들고 들어오고 싶은 대로 들고 들어올 수 있다. 특히나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행랑 주머니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행랑? 네. 제가 옛날에 제보 받은 바로는 무슨 그런 데스크탑 컴퓨터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뭐 노트북? 아니 외교 행랑으로 네. 노트북 들고 다니면 되는데 데스크탑 그래서 들고 다닌다고? 아니 그 외교 행랑이 한 번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다른 해외 순방 다른 대통령과 달리 굉장히 그러한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컴퓨터가 들어 있었는지 아니 뭐 금괴가 들어 있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사실 금괴 아니 인천 공항에서 사실 몸에 덕지덕지 마약을 수천억씩 이렇게 밀반입 해도 뭐 못 잡아낸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당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외교 행랑을 통해서 북한처럼 뭔가 이상한 짓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야, 눈먼 돈이라고 하잖아요. 세금은. 조금 막 땡겨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비비라고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 쓰려고 이렇게 여유분을 둡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예산 관련해서 예비비 깎았다고 난리 쳤잖아요. 국민의힘이. 그거 그러니까 예비비를 갖다 놓고 만약에 아까 그 532억 같은 거에 김건희가 요거를 실제로 사적으로 쓰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얼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신지연이는 명품 쇼핑 좀 해본 여자야. 이 여자를 데리고 세금으로 고가의 명품을 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건데 특검이 이거를 딱 레이더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 김혜성 집사 김혜성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게 있었죠. 김건희 집사 김혜성 제3국 아닌 베트남에 있다. 저게 지금 뭐 태국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뉴스는 뭘 우리가 의미하는 거냐면 특검이 김혜성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보시면 되고 어저께 김혜성 부인이 특검 출석했죠. 네.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럼 자기를 밖에 나가게 해주면 남편을 설득하겠다 이 이야기였어요. 저 김혜성 부인이. 네. 근데 특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베트남에 있다는 건 어디가 있는지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혜성 지금 쓰고 있는 연락처까지 확보했답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런데 얘가 자진이 입국하지 않으면 지금 그 인터폴에 수배를 내려놓은 상태라고 하면 송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김혜성 귀에 들어가서 자진 귀국해라라고 지금 뭐랄까 요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있는지 이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데 이 사람이 좀 겁이 많은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니 그러면 태국에 있다, 태국으로 넘어갔다, 싱가포르이 목적지일 수 있다 이렇게 수사에 혼선을 주는 제보는 누가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부인 정모 씨가 정말로 이 베트남에 있다는 거를 제대로 확인해 줬으니까 이 부분은 특검이 확인했을 것 같은데요. 이 전에 계속해서 제보 받았던 그 제보자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자기를 내보내주면은 김혜성을 데리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거는 특검에 통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집사의 여주인이 그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정모 씨 같은 경우에는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가면은 끝이지. 근데 예를 들면 나갈 때 혼자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켜보는 누군가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거 나라에서 붙여줄 수 특검에서 붙여서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검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야, 근데 어쨌든 지금 김혜성은 거의 소재가 거의 확보된 그런 느낌이고요. 문제는 이런 것도 있었어. 오늘 그거랑 상관없이 김건희 집사 김혜성이가 70분의 1의 헐값에 주식을 매수했다. 그래서 총 80억 챙겼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비마이커라고 아이모빌리티, IMS 모빌리티 저 이름 바꾼 거예요 지금. IMS 모빌리티 전에 비마이커가 이름을 바꾼 거야. 네. 근데 그 전에 IMS 모빌리티 대주주한테 김혜성이가 71분의 1 헐값에 주식을 매수하고 결국 80억 벌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는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저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김혜성 회사에 지금 대기업들, 그 한국증권금융 같은 데서까지 투자도 아니고 사채도만 그게 사채를 대신 갚아주는 뭐 이런 방식으로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저게 180억짜리를 90억씩 반띵하고 그 90억을 또 반띵해가지고 결국에는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갔는지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저거 김건희 지인들 하나하나 파보면 모든 지인들과 저 짓을 다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재산이 훨씬 많이 쟁여놨을 수 있어요. 야, 80억을 벌었다고? 야, 김건희 어떻게 분석을 하면 이게 와. 이제 뭐 대통령 되자마자 해먹을 결심을 아주 그냥 굳은 맹세를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요이 땅 하면 그냥 해먹는 그런. 그러니까 그렇지. 인수위 때부터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이전됐으니까 대부분 그래도 대통령이 되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좀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두 달은 가진데 이 인간은 그냥 인수위 때부터 당선되자마자 어떻게 많이 해먹을까 요것만 공략했다. 정답.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김혜성 마누라 초과 금지를 풀어주면 베트남에 있는 자녀를 돌볼 것이고 지금 저 정모만 못 나간 거잖아요. 네. 이후 남편을 김씨 귀국해서 한국에서 조사받겠다. 그러니까 특검이 닥쳐 김혜성부터 지금 입국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건데요. 선녀와 나무꾼 얘기 같아요. 특검 입장에서는 김혜성이가 자진으로 출석해주면 좋은 건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김혜성이 들어오면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겠죠. 저 사실 베트남에 있는 자녀를 내가 돌볼 수 있으면 김혜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누가 이런 편의까지 봐줍니까? 그냥 애들 데리고 다 들어와야죠. 네, 웃기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좀 김건희가 빨리 구속이 돼야겠네요. 김건희가 지금 서울에서 활보하고 다니니까 뭔가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듭니다. 공동 정범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수사 비협조적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김건희가 무서울 수도 있죠. 참 그게 들어오면 내가 죽여버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양심에 찔리는지 조금만 해도 네. 잠자기 불편해. 보통 사람은 내가 뭐가 욕심이 나가지고 뭐 하나 들고 왔다고 쳐. 살면서 노심초사하고 사는데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자체가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김건희가 밤에 안 자고 남편 폰으로 문자 보내고 있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 등신 같은 건 술 처먹고 자고 있네. 근데 윤석열 대신해가지고 이제 나 대통령이야. 뭐 이런 거. 야 이건 영화로 진짜 수백 개 만들어질 만한. 밤새도록 문자 보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거기에 놀아놨던 사람 중에 하나가 윤상현이죠. 지금 27일 날 이제 특검이 출석한다 그래요. 윤상현이가
이제 이게 다 공개로 하게 되면요 윤상현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의원직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고 이런 뉴스는 남영희가 좋아합니다. 이거 소환이 아니라 수사받고 사실 윤상현 같은 경우는 지금쯤 구속 기소돼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 충분한 양의 지금 죄를 많이 지어 있다고 드러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상현은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늦어요. 제 말이요, 제 말이. 아 근데 국회의원들은 좀 사법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최소한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직 중에 핵심으로 관여했던 윤석열한테 아부해가지고 뭔가 한 자리씩 했던 국회 현역들 있잖아요. 최소한 10명 이상 날려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내란이 끝난 게 아니고 진짜 내란의 완성은 국민의힘 해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아 근데 난 윤상현도 참 비유가 좋은 게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는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르고 다니면서 권력 핵심이었는데 어느새 또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또 권력 핵심 노릇을 하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윤상현이는 전두환 때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전두환에 붙었다가 롯데에 붙었다가 야. 박근혜에 붙었다가 윤석열에 붙었다가 이거 뭐 이제 운이 다 했다. 별명을 기생충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 그다음에 나왔던 그거죠. 그 윤상현한테 내가 말할게 뭐 아 윤상현이 그땐 또 명태균한테 붙어갖고 살아남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관위원장도 하고 참 희한한 사람. 자 남영희 위원장 방송 보고 있으면 1번. 자 김병철님 딴 거 하면서 자동 완성 기능 이용하다 보면 더블 클릭돼서 실수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음성 지원하는 보람 PD도 만세, 태영청 장 만세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여기 쓰여 있는 거 감사해요. 예.